우리 집안에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가난하고 못 배운 집 딸이 우리 가문을 망칠 수는 없다고. 시골 출신의 고등학교도 못 나온 은정을 무시하며 내쫓은 시어머니 박여사.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은정이 불과 2년 만에 수천억 원 규모의 효성상의 대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가 은정의 회사 로비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구나. 과연 은정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수일까, 용서일까? 그리고 박 여사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공장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던 은정에게 민수는 마치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죠. 은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찢어도 손가락이 부르터도 은정은 참고 견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버텨왔죠. 그런 은정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것은 민수가 공장의 새로운 관리자로 부임하면서부터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민수는 은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민수를 본 순간 은정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만 은정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반한 민수가 먼저 다가왔죠. 은정 씨,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퇴근길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민수의 첫 제안에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야 해서요. 은정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은정에게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낼 수 있으세요? 민수의 진심. 어린 물음의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해서 사는 거예요.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은정의 솔직한 대답에 민수는 더욱 마음을 빼앗겼죠. 6개월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용기를 내어 고백했고 은정도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은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을까? 시어머니께서 나를 좋아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될까? 은정의 걱정에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은정 씨의 마음씨를 아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보증할게요. 하지만 민수의 확신과는 달리 상견례 당일은 은정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박 여사는 은정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값비싼 한복을 입은 박 여사와 달리 은정은
유일한 정장인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박 여사의 첫 질문에 은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서요. 은정의 솔직한 대답에 박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뭔가요? 설마 우리 민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은정의 대답을 들은 박 여사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당장. 박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민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 은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정의 가슴은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라. 우리 집안에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시골 촌년이 뭘 안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가난하고 못 배운 집딸이 우리 가문을 망칠 수는 없다고. 박 여사의 독설에 은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참 후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설득해 볼게요. 민수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민수의 방에서 우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낡은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본 서류 중에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지만 은정은 그동안 그 존재조차 몰랐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땅이 현재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 박 여사가 직접 은정을 찾아왔어요. 애야, 솔직히 말하자.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수랑 결혼하면 안 돼. 가난하고 못 배운 집딸이 우리 집안을 망칠 수는 없거든. 너도 현실을 직시해. 박 여사의 말은 마치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민수 씨를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도 다시 하고 뭐든지 배우겠습니다. 은정의 간절한 호소에도 박 여사는 냉정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현실을 봐라. 너 때문에 민수의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민수 앞에 나타나지 마. 박 여사의 최후 통첩에 은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은정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의 계약서만은 가슴 깊이 품고서 말이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박 여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은정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은정은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고시원 월세도 부담스러워 결국 반지하 하숙방을 구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첫날, 은정은 12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잠깐 잠을 자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죠. 빌딩 청소, 카페 청소,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은정이 아니야? 돌아보니 예전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정만이 서 있었어요. 정만 선배님? 어떻게 여기에? 은정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어. 그런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만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생활비 벌려고요. 은정의 대답에 정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 들었는데.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정만은 은정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정신력이면 사업해도 성공할 수 있어. 사업이요? 은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정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어.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같은 거 말이야. 자본금도 많이 필요 없고. 하지만 자본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정의 걱정에 정만이 대답했어요. 혹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재산 같은 거 없어?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은정은 갑자기 아버지가 남긴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일단 그 서류 가져와 봐. 내가 한번 살펴볼게. 정만의 제안에 은정은 고민했어요. 정말 사업이 될까요? 물론이야. 너 같은 성실한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은정은 아버지의 계약서를 가지고 정만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살펴본 정만은 눈을 반짝였어요. 이거 괜찮은데? 이 땅이 개발 예정지 근처에 있잖아. 값이 많이 올랐을 거야.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 사업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는 금융 전문가에게 소개해 줄게. 대출받고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들면 돼. 요즘 중고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정만의 말에 은정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건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중요한 건 의지야. 너는 의지가 강하잖아. 며칠 후 정만은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한 김 씨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하시려고 하는군요. 김 씨는 친근하게 말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류 확인해 보니 담보 가치가 충분하네요. 3천만 원 정도는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씨의 말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3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요? 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서류 작업비랑 수수료가 좀 있어요. 500만 원 정도?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은 지금 은정에게 큰 돈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대출 나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만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일단 계약금부터 내고 시작하는 게 어때요? 김 씨도 거들었어요. 은정은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인 50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후 정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정아, 큰일 났어. 그 김 씨라는 놈이 사기꾼이었어.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뭐라고요? 은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했어.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만의 말에 은정은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이면 은정이 6개월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만이 너무 차분했어요.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왜 담담한 거죠? 정만 선배님, 혹시 김 씨 아는 사이 아니에요? 은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당했다고. 하지만 은정은 이미 눈치채버렸어요. 정만과 김 씨가 함께 자신을 속인 거라는 걸요. 진실을 알게 된 은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돈까지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거라고 다짐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모든 돈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은정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월세라도 내야 했기에 억지로 일터로 향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정은 재빨리 다가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고맙네, 젊은이. 혈압약을 안 챙겨 먹었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김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평생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하겠나? 고마움의 표시로 말이야. 김할아버지의 제안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다방에서 김할아버지는 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그 서류는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여기 있어요. 은정은 아버지의 계약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제대로 된 서류네. 이 땅 위치가 어딘가? 은정이 주소를 알려드리자 김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이, 이거 대박이야. 여기가 곧 신도시 개발 예정지 바로 옆이거든. 정말요? 그럼 값이 많이 올랐을까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랐다 마다야. 지금 시세로 따지면 최소 5억은 될 거야. 이 서류만 있으면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5억이요?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기당한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땅을 팔 필요는 없어. 이걸 담보로 정식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돼. 김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다음 날 김할아버지와 함께 은행을 방문한 은정은 2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정의 인사에 김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보답은 무슨? 대신 사업 잘해서 성공하면 돼.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해요.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같은 거요. 은정의 대답에 김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담소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다들 집에서 놀고 계시거든. 정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하실 수 있나요? 요즘 어르신들 컴퓨터 잘하셔. 우리 상담소에서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거든. 김할아버지의 소개로 은정은 박순자, 이영애, 최말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도와줄게. 젊은 애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니 안쓰럽더라.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정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효성상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50년간 바느질을 해오셔서 옷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셨고, 최말순 할머니는 평생 전자상가에서 일하셔서 전자제품의 숨은 가치를 알고 계셨죠. 박순자 할머니는 가정주부 경험으로 생활용품의 실용성을 정확히 판단하셨어요. 은정이는 젊은 애답게 참 꼼꼼하네. 우리가 많이 배워야겠어.
이영희 할머니의 칭찬에 은정은 뿌듯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저야말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먹통이 되고 사진도 제대로 안 찍히고 배송도 복잡했어요. 은정아, 이 물건 사진이 왜 이렇게 어둡게 나왔지? 최말순 할머니가 물으시자 은정이 설명했어요. 조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형광등을 더 켜고 찍어야 해요. 그래도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시며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직접 써주는 상품 소개글이 구매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직접 입어봤는데 정말 따뜻해요. 손녀딸한테 입혀주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이런 진심 어린 리뷰에 고객들이 감동했거든요. 3개월 만에 월 매출 500만 원을 달성했고 6개월 후에는 1천만 원을 넘어섰죠. 할머니들도 용돈을 받으시게 되어 기뻐하셨어요. 은정아, 덕분에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게 됐네.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시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 박 여사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년이 서울에서 장사를 한다고? 아직도 우리 민수를 못 잊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박 여사는 민수를 불러다가 다그쳤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그년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지? 돈이라도 보내준 거 아니야? 어머니, 은정 씨 이야기는 그만해 주세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만하기는 무슨. 너 그년 때문에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 여사의 추궁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수는 은정이 서울에 올라온 후 몰래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은정이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으로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숙집 월세가 밀렸을 때도 익명으로 도움을 줬던 거죠. 심지어 은정이 사기를 당했을 때도 김할아버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맞구나. 당장 그년한테 연락해서 확실히 정리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 박 여사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은정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삶이 무슨. 분명 너를 노리고 있을 거야. 가난한 년이 갑자기 돈을 벌었으니 우리 집에 들어올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라고. 박 여사의 편견에 민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효성상해는 날로 성장했고 은정은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점점 유명해지고 단골 고객들도 늘어났습니다. 은정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었지만 아직 박 여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효성상해가 1년 만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어서자 은정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마트 체인인 메가마트에서 제휴 제안을 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효성상해 대표님이시죠? 저는 메가마트 상품 기획팀 차장 이정호입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은정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효성상해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중고 상품 큐레이션 사업을 전국 매장에 도입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작은 업체와 왜 제휴를 하시려는 건가요? 은정의 질문에 이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에 관심이 많거든요. 효성상회의 브랜드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져요. 할머니들과 함께 일하는 스토리도 감동적이고요. 계약이 성사되면 전국 200개 매장에 효성상회 코너가 들어갑니다. 은정은 꿈만 같았어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물량은 월 1억 원어치 정도로 시작하죠. 매출의 30%가 수수료고요. 1억 원이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담되시면 단계적으로 늘려가도 되고요. 할머니들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정의 대답에 이정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려요. 다른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은 은정의 설명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은정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대형마트와 일하게 될 줄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감격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어요.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은정의 걱정에 이영희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라. 우리 동네 할머니들 더 모집하면 돼. 다들 일하고 싶어 하거든. 계약이 성사된 후 효성상회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그러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젊은 여성 CEO가 할머니들과 함께 만든 성공 신화라며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효성상의 은정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의 질문에 은정이 답했어요. 할머니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진심이 고객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이 기사가 나간 후 효성상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시련도 찾아왔어요. 대기업들이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중고시장의 기존 강자였던 리셀 코퍼레이션에서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은정 대표님, 큰일 났어요. 메가마트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하네요.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납품 단가를 20%더 낮춰달라고 해요. 안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요. 20%요? 그럼 우리는 손해를 보는데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이네, 은정아. 잘 지냈어?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김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여기에? 나 지금 리셀 코퍼레이션 이사야. 너 요즘 사업 잘 된다며? 김현우의 말에 은정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온 거야? 사업 좀 이야기하려고. 우리 회사에서 효성상회를 인수하고 싶어 해. 인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정은 어이없었습니다. 현실을 봐, 은정아. 너 같은 촌년이 서울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은 조건으로 매니저 자리 줄게. 김현우의 말에 은정은 화가 났어요. 촌년이라고? 너도 같은 시골 출신이잖아.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잖아. 나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이사까지 올랐어. 너는 아직도 고졸이고. 김현우의 무시하는 태도에 은정의 속이 끓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무시해? 내 사업에 간섭하지 마. 간섭이 아니라 충고야. 메가마트 계약도 우리 회사 압력으로 조건이 바뀐 거거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김현우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너희가 그런 짓을 했구나. 은정은 분노했습니다.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은정은 김현우를 쫓아내고 대책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가 조언해 주셨어요. 은정아, 진실을 알리는 게 최선이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걸 공개해봐.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은정은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폭로하고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행태를 고발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은정은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놀라운 사진이 있었습니다.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뒤편에 민수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민수가 몰래 도와줬다는 증거였죠. 은정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힘이 솟아났어요. 기자회견은 큰 화제가 되었고 여론이 은정 편에 섰습니다. 대기업의 갑질 행태가 비판받으면서 효성상에는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기자회견이 큰 성공을 거둔 후 효성상에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습니다. 투자 제안이 쏟아졌고 해외 진출 문의까지 들어왔어요. 은정은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 대표님, 일본 쇼핑몰에서 합작 투자 제안이 왔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조건인가요? 초기 투자금 50억에 일본 시장 독점 진출권을 주겠다고 해요. 50억이요? 은정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500만 원 때문에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 수십억을 논하고 있다니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직원의 추가 보고에 은정은 감격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은정아, 우리 같은 시골 할머니들이 외국까지 진출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박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할머니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은정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할머니들은 더욱 뿌듯해 하셨죠. 한편 시골에서는 민수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올인했다가 정부 규제로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지만 이를 만회하려고 더 큰 투자를 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수야, 은행에서 또 독촉 전화 왔어. 어떻게 할 거야? 박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연쇄 부도가 시작되면서 민수의 회사는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어요. 민수야, 집까지 빼앗긴다는데 정말이야? 박 여사는 패닉 상태였어요. 일단 전세 보증금으로 버텨보자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수도 절망적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도 사업 자금으로 이미 써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박 여사와 민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은정이란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박 여사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정을 원망했어요. 어머니, 은정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잘못 투자한 거라고요. 민수가 말렸지만 박 여사의 원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년이 우리 집안에 재수없는 기운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박 여사의 비합리적인 원망에 민수는 답답했어요. 그때 박 여사는 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효성상의 은정 대표, 올해 매출 500억 돌파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00억이라고? 그년이? 박 여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은정이 젊은 여성 기업인으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야, 이것 좀 봐. 그년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박 여사가 신문을 들이밀었어요. 민수는 기사를 보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정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은정 씨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민수의 감탄에 박 여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대단하긴 무슨. 분명 남자들 등쳐먹어서 성공한 거야. 그런 년이 착할 리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은정을 감쌌지만 박 여사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토록 성공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 여사는 몰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은정의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효성상의 본사는 강남의 고급 빌딩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은정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전시물까지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분이 은정 대표님이에요. 직원이 방문객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리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은정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수줍은 시골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CEO의 모습이었어요. 박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 여자가 은정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거였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 아파. 박 여사는 로비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왔고 소식을 들은 은정도 내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은정이 박 여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때 박 여사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이야? 네, 박 여사님. 저예요. 은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를 그렇게 쫓아낸 게 잘못이었구나. 박 여사의 말에 은정은 놀랐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병원부터 가야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은정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박 여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거든요. 고마워, 은정아. 나 같은 사람 도와줘서. 박 여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괜찮으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를 그렇게 내쫓은 게 평생 후회였어. 정말 미안하다. 과거 일이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은정의 말에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박 여사와 마주한 후 은정은 복잡한 심경으로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면서 분노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던 은정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녹음해 두었던 파일이 있었거든요. 상견례 당시 박 여사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우연히 핸드폰으로 녹음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정은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시골 촌년이 뭘 안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가난하고 못 배운 집딸이 우리 가문을 망칠 수는 없다고. 박 여사의 독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릴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기자들을 불러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성공 뒤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정은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과거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퇴에 공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당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은정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증거가 더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은정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견례 당시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박 여사가 은정을 냉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또한 당시 박 여사가 은정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공개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수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박 여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출신으로 사람을 차별하다니 말도 안 돼. 저런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며느리들이 고생하고 있을까?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렸고 동네 마트에서도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너까지 욕먹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 여사는 괴로워했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민수까지 같이 비난받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조언에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김할아버지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정아, 이거 봐봐. 내 아버지 땅 소유권 이전 서류야. 김할아버지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 서류에는 제 서명이 아닌 다른 사람 서명이 있어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니 박 여사가 은정을 쫓아낸 후 민수를 통해 땅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민수 모르게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던 거였죠. 이건 명백한 사기야. 문서 위조에 소유권 침해까지. 김할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더 파고들어 보니 박 여사의 비리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사업 과정에서도 부정한 회계 처리가 있었고 세금 포탈 의혹까지 드러났어요.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은정은 법정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은정의 편에 섰어요. 은정아,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박순자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맞아. 그런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해. 이영희 할머니도 분개하셨어요. 그런데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은정 씨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민수의 추궁에 박 여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 했어. 그년이 우리 집안을 망칠까봐 미리 막으려고 했던 거야. 어차피 시골 처녀가 그런 땅이 있다는 것도 모를 텐데 뭐. 박 여사의 고백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은정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신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들통났잖아. 박 여사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은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서 위조, 소유권 침해, 세금 포탈,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등 여러 혐의였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효성상의 은정 대표, 과거 시어머니의 비리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여론은 더욱 은정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 여사는 이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은정 대표님, 재판 준비는 다 끝났어요.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날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은정은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박 여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사건 내용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은 문서 위조, 소유권 침해, 세금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은정은 증인석에서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박 여사가 저를 내쫓은 후 제 아버지 유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은정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박 여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명백한 서명 위조입니다. 또한 세금 포탈 규모도 상당합니다. 총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으며 정부 지원금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가 박 여사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여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은정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요. 박 여사의 고백에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은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뭔가 허전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상자는 날꽃대가 탔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은정이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이 났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약혼했을 때 어머니가 끼워주려던 반지예요. 민수의 설명에 은정은 놀랐어요. 반지 안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민수 하트 은정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 새겨진 거예요? 상견례 전날 밤이에요. 어머니가 몰래 새겨 넣으셨다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박 여사가 처음에는 결혼을 찬성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은정 씨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은정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흐뭇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당일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죠. 왜 바뀌셨을까요? 은정의 질문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은정 씨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했거든요. 시골 처녀랑 결혼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 말에 어머니가 흔들리신 거예요. 순간의 체면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거였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처음에는 자신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이 반지를 계속 간직하고 계셨나요? 네,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 꺼내보셨다고 해요. 은정 씨를 내쫓은 걸 후회하면서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민수의 말에 은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박 여사가 정말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하세요. 면회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간청에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구치소를 찾았어요. 박 여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은정아, 와줘서 고마워. 박 여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은정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었어. 그 반지도 내게 끼워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심지어 시집 올 때 입을 한복까지 준비해 놨었거든. 그런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망쳤지. 은정은 박 여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모욕하시면서요. 체면 때문이었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던 거야. 정말 어리석었지. 박 여사의 고백에 은정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야. 성공과 상관없이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박 여사가 자신의 말을 정정했어요. 성공했으니까 인정하시는 건가요? 은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공과 상관없이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 박 여사의 말에 은정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하고 있어.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자책하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있어. 박 여사의 대답에 은정은 안타까웠어요. 은정아, 부탁이 있어. 나는 벌받아 마땅하지만 민수만은 용서해줘. 그 애는 정말 너를 사랑했거든. 지금도 너만 생각하고 있어. 박 여사의 간청에 은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알겠어요. 박 여사님도 건강 챙기세요. 은정이 일어서자 박 여사가 불렀어요. 은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구치소를 나온 은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할머니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은정아, 잘했어.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아름다운 법이야. 박순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은정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구치소에서 돌아온 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은정은 변호사를 불러 박 여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승소 확률이 높은데요.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미 충분히 교훈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은정의 결정에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의외라고 했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은정아,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겠구나. 역시 우리 은정이는 다르다니까. 박순자 할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어려운 법이야. 이영희 할머니도 은정을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은정은 단순히 용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박 여사가 출소한 후 은정을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어. 말해봐. 박 여사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효성상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세요. 급여는 없지만 어르신들 도움이 일이에요. 은정의 제안에 박 여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는 효성상회 봉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박 여사님, 이 옷 정리 좀 도와주세요. 이영희 할머니가 부탁하시면 박 여사는 성실하게 도왔어요.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도 박 여사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어요. 박 여사님도 참 열심히 하시네. 최말순 할머니가 인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은 이런 박 여사를 보며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민수는 사업 실패 후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지내던 민수에게 은정이 찾아왔어요. 민수 씨,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은정의 목소리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 씨? 왜 여기에?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은정의 말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의 도움을 받아요?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은정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정은 민수에게 효성상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민수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민수도 효성상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은정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이야기나 해요. 은정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 걸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은정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효성상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국에 50개 지점을 둔 큰 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돈벌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은정 대표님, 정부에서 사회공헌상을 주겠다고 하네요.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운 일이네요. 은정은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시상식 날 은정은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함께 해주신 할머니들과 직원들 덕분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은정의 소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와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은정아, 정말 자랑스러워.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은정의 말에 박 여사는 웃었어요. 너 덕분에 사람다워졌지. 그 순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평생 지켜드릴게요. 민수의 프러포즈에 은정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은정의 대답에 민수와 박 여사는 기뻐했어요. 몇 달 후 은정과 민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은정아, 행복하게 살아라. 박순자 할머니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식장에는 효성상의 직원들과 과거 은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김할아버지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정은 효성상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일본에서 손님이 왔는데 꼭 뵙고 싶다고 하네요. 누구인데요? 은정이 물었어요. 다나카라는 분인데 일본 최대 유통업체 회장님이라고 해요. 은정은 놀랐어요. 갑자기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그건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제안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직원의 말에 은정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안내해 드리세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정 대표님. 저는 다나카입니다. 다나카의 유창한 한국말에 은정은 놀랐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효성상해를 일본 전체에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다나카의 제안에 은정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